고통의 이자료에 불과하다고. 어떻게 고통을 견뎌낼 거냐는 부분. 제가 좀 촐랑대는 스타일인데 저는 주식은 잘 안 맞아요. 예, 보니까 뭐 오늘같이 막 미국 막 빠질 때 아침에 막 나도 모르게 팔아요.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팔고 어떻게 견뎌낼 거냐. 그래서 이 고통의 이자료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말하면 시장의 변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요새 지방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요. 지방도 지금 비싼 데는 32평이 17억 합니다. 해운대, 뭐 대구 범어동 이런 데들요.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게 제주도 집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제주도가 땅값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들었죠. 제주도의 연동의 대림 아파트가 최근에 32평이 10억 찍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서울만 오른 게 아니에요. 요번에 가장 큰 특징은 지방도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구 범어동 17억, 그 다음에 해운대 17억, 대전 13억, 세종시 12억, 울산 12억, 창원 11억, 광주 10억 이래요. 비싼 동네들이. 그런데 중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제가 봤더만 지방은 학군이 좋은 데가 역시 장땡이더라. 이렇게 보면 애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방이 인구도 줄고 산업 경제도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지방이 이렇게 뭐 강북 못지않게 집값이 비싸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것은 리틀 강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려는 거예요. 모여서 거주하려는. 그러니까 이른바 지방은 단독주택 부촌이 없어요. 서울은 한남동이나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단독주택 부촌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도 같이 모여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의 이른바 비싼 아파트의 등장은 아파트를 통해서 부촌이 재탄생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리틀 강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뾰족하게 슈퍼 슬림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대구에서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구는 부산보다 인구가 100만이 적지만 아파트 값은 대구가 더 비싸요. 왜? 대구는 수성구로만 몰려요. 그런 어떤 특징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 없다는 건 이미 언론을 많이 보셨죠. 내년에 입주 물량 없기 때문에 결국 전세난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꼭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피셜 같은 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연세가 좀 되시기 때문에 시골의 아버지한테 농가주택 시세로 공시가격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짜리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살 수도 있어. 농가주택 요새 멀티 헤비테이션 그래가지고 그런 농가주택 같은 거 사는 분이 있는데 그 사는 순간부터 종부세 폭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지 마시라고. 왜냐? 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저가주택은 요새 취득세 1억 원 이하, 공시가격 취득세 1억, 그러면 시세로 보면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가 8%가 아니라 규제율이 8%가 아니라 1%예요. 예? 1%. 그래서 그리고 양도세도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 광역시는 1억 이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안 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3억까지 중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광역시 제야 진주 같은데 그런 데는 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더라도 그런 중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은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확 깎아줘요. 그런데 종부세는 같이 집을 보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값이 공시가격이 한 10억짜리가 있다 쳐요.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이 11억이잖아요. 그죠?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11억이 공시가격이 11억이 안 되면은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런데 농가주택을 만약에 500만 원짜리를 나 앞으로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게 6억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농가주택 이런 여러분들께서 괜히 뭐 시골에 가려고 이런데 농가주택 이런 거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촌한다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 폭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사지 마시라고.
그 말씀드려요. 차라리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런 그 농막 같은 거를 사십시오. 농막. 그런 게 훨씬 낫다고. 농막은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양도세 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컨테이너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예요.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배우기는 집은 홈이에요. 집은 삶의 안식처라고요. 그런데 이게 홈이 결국 하우스푸어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8년 전에 하우스푸어라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집을 하우스로 바라보면은 반드시 실패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하우스는 투자재니까. 집을 투자로 해서 실패한 사람을 하우스푸어라고 그래요. 또 나타납니다. 하우스푸어가 이른바 베이비부머의 상징이에요. 왜? 큰 아파트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게 한평생 보람이었어요.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이걸 따라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부머 자식들이 에코 베이비부머예요. 지금 30대 밀레니얼이거든. 얘들도 지금 연끌 비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기 때 이 연끌 비투했던 30대들이 한 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 세상은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죠?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집은 홈이었는데 이게 하우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집의 이중성 같은 겁니다. 원래 누구든지 다 자기는 홈을 찾는다고 그러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다 결국 돈 벌려고 그러니까 집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집을 하우스로 봐서 실패한 사람은 하우스푸어라고 그러고, 그런데 홈푸어는 없어요. 홈푸어는 없습니다. 홈키파는 있어요. 홈푸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랭이죠. 졸랭과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당위와 실제의 문제, 소당연과 소이연의 문제, 이 문제거든요. 이 이중성에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공중파의 뉴스를 보면은 항상 이 부동산은 홈이라고 보통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쪽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집은 홈보다 하우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청장 이상 되실 게 아니면은 저는 공중파 부동산 뉴스를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어지간하면 케이블 TV를 보십시오. 너 욕망에 당당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가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가장 걱정이 뭐냐 하면은 인구 문제예요. 인구가 제가 해보니까 수도권은 32년까지 늘어나요. 비수도권은 이미 줄기 시작했고, 이미 3년 전부터. 가구수는 2040년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때문에 수도권 집값 빠진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아직은. 인구는 잘못 치면 이게요. 인구를 잘못하면 이게 사기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구는 먼 미래를 보는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이걸 돋보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횡행했던 수도권 신도시 몰락론은 30년 뒤에 찾아올 미래를 마치 1년 뒤에 찾아올 것처럼 호들갑을 뜬 그 인구론에 결국은 폐해가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인구는 먼 미래를 보는 망원경이란 말이에요. 아침 이슬처럼 서서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곧 올 것처럼 이른바 공포주의에 빠져 있었던 게 수도권 신도시 몰락론이었는데, 이게 GTX하고 30대들의 연끌 비투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인구는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방구가 1999년도에 한 27,000개가 되었다가 지금 한 9,000개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는 다 하더라도 학교 앞에 가서 문방구 가지 말아라. 그래서 3대가 망한다.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앞으로 나타나는 제가 트렌드는 공간의 마태효과입니다. 마태효과가 비립분, 부익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시골 논밭 이런 거 임야 이런 거는 자초자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오히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는 이게 문제인데 해남에서 바나나가 나오고 경주에서 한라봉이 재배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그린피스에서 나온 거 이게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물 많이 잠겨요. 해안가 주변은 해운대가 잠기거든요. 요 해운대 잠기잖아요. 바닷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고려하셔야 한다. 이게 뭐 무조건 조망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조망권은 앞으로 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시기 때문에 요새 가장 힘들어하세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나의 정체성을 갑자기 거부하는 분위기야. 응? 산업화 세대에 대해서 약간 적폐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심해질 거라는 거지. 왜냐? 지금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조류독감 시대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AVN 인플루엔자. 문제는 잘 보시죠. 지금은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로봇이 돌립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로봇 사용률이 2위에 2위. 공장에서. 옛날에 1위였어요. 싱가포르한테 뺏겼어 지금. 그런데 그러면 투표할 때 되면은 땀 흘리는 로봇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투표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방구석 페인이 하잖아? 그러면 결국 나눠 먹어야 돼. 분배주의가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한번 보세요. 대선 공약을 보세요. 큰 차이 있어요? 저는 약간 농도의 차이일 뿐 그거는 나눠주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나중에 특히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저는 강화될 거라고 봐요.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